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토트넘이 페리시치의 영입을 확정지었는데요. 오늘은 페리시치가 영입된 이후 토트넘의 전술 변화, 그리고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조합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페리시치가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었던 부분은 페리시치가 89년생, 만으로 33살의 나이인 만큼 주전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페리시치는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기록을 보면 페리시치는 여전히 체력적으로 훌륭한 선수입니다.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 49경기를 나왔고 3,897분을 소화했는데요. 최근 5시즌의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이 가장 많은 경기와 가장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한 시즌이었습니다. 경기당 출전 시간을 따지면 5년 전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페리시치는 아직도 한 시즌 동안 주전으로 뛰기에 충분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선수들과 비교해봐도 페리시치는 케인, 호이비에르, 요리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페리시치는 출전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기록이 좋은데,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 90분당 1.31회의 태클 횟수를 기록했고 이 기록은 지난 시즌보다 늘어난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압박을 시도한 횟수도 이번 시즌 90분당 11.5회, 지난 시즌 11.2회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수비에 부지런히 가담해주면서 수비 라인의 볼터치 횟수도 지난 시즌 11.3회에서 이번 시즌 13.5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으로 많이 내려오는 만큼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한 횟수는 지난 시즌 5.48회에서 6.26회로 늘어났고, 볼을 가지고 전진한 거리도 지난 시즌 92m에서 127m로 늘어났습니다. 수비에 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역할에도 지난 시즌보다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록들을 보면 페리시치는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이 뛰면서 이번 시즌의 퍼포먼스가 향상된 모습이었고, 지난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윙백 자리에서 뛰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시즌에는 윙백의 역할에 좀 더 익숙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처럼 토트넘이 페리시치를 영입했을 때 나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페리시치는 아직까지 퍼포먼스가 떨어지기보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선수고, 토트넘과 페리시치는 2년 계약이라서 계약 기간도 짧은 만큼 2시즌 안에 페리시치의 퍼포먼스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토트넘은 왼쪽 윙백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페리시치의 영입은 토트넘 입장에서 아주 좋은 영입인데요. 한편 페리시치는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가 기대되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연계 플레이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왼쪽 윙백과의 연계 플레이를 자주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수와 등을 져주면서 볼을 받아주고 윙백이 측면이나 중앙으로 들어올 때 패스를 건네줄 때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경기 장면을 봐도 윙백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세세뇽이나 레길론의 연계 플레이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세세뇽과 레길론은 손흥민과 패스를 주고받을 때 플레이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페리시치를 영입했기 때문에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연계 플레이가 훨씬 더 매끄럽게 전개될 텐데요. 페리시치의 가장 큰 강점이 부드러운 연계 플레이는 아니지만 최근 페리시치는 윙백 자리에서 연계 플레이에도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패스 횟수는 90분당 41.9회였지만 이번 시즌에는 49회로 늘어났고, 볼터치 횟수도 51.2회에서 58.3회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즌 페리시치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빌드업과 공격 작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공격 작업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도 지난 시즌 90분당 2.36회에서 이번 시즌 3.38회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 자리에서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에도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우선 손흥민과 볼을 주고받을 때 페리시치의 가장 큰 강점은 양발을 쓰기 때문에 측면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중앙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측면으로 빠져나간다면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고 중앙으로 들어온다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페리시치와 손흥민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볼을 주고받을 때 무서운 것은 두 선수 모두 양발로 위력적인 슈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디에 있든지 유효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이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서 슈팅을 가져간다는 건 너무나도 유명하고, 페리시치 또한 페널티 에어리어 측면 지역에서 왼발로 정확한 슈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자리를 바꿨을 때는 손흥민이 왼발로, 페리시치가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제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두 선수의 슈팅을 모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비가 분산될 수밖에 없고, 손흥민에게 붙는 수비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는 훨씬 더 좋은 슈팅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즌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조합이 기대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페리시치의 정확한 크로스는 케인의 헤더 능력을 훨씬 더 위력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3백을 쓰는 팀들은 좌우 윙백에 크로스를 올려주게 되는데 세세뇽, 레길론, 도어티, 에메르송까지 좌우 윙백들의 크로스가 너무나 부정확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케인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제대로 된 헤더 찬스를 가져갈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득점 기록을 보면 케인은 이번 시즌 헤더로 4골을 기록했는데 그중 손흥민의 코너킥으로 만들어낸 득점이 2골이었고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헤더로 만들어낸 득점은 단 2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골도 클루셉스키와 벤탄크루가 올려준 크로스였는데요. 지난 시즌 케인이 헤더로 7골을 넣었고 그중 6골이 크로스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그만큼 이번 시즌은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시즌 페리시치는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그중 8개의 어시스트가 크로스를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 인터밀란에는 헤더에 뛰어난 제코가 있었기 때문에 페리시치의 정확한 크로스와 제코의 헤더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페리시치가 토트넘에서 좋은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다면 케인이 박스 안에서 훨씬 더 많은 득점 찬스를 맞이할 수 있고 토트넘의 공격이 더욱 무서워질 텐데요. 오늘은 이처럼 페리시치가 토트넘의 전술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페리시치가 왼쪽 윗백의 부정확한 연계 플레이나 크로스를 보완해주면서 양발을 쓰는 손흥민과 호흡뿐만 아니라 크로스를 통한 케인의 플레이까지 살려줄 수 있는데요. 팀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불렸던 왼쪽 윗백 자리를 페리시치로 보강하는 데 성공한 토트넘. 과연 페리시치가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음 시즌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영입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